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마케팅 전문가 로리 서덜랜드의 인터뷰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경제 성장이나 비즈니스 혁신에 대해서 기존 생각과는 좀 다른 흥미로운 관점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서덜랜드 자료 보면 그 효율성이나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핵심이죠. 오히려 심리학적인 통찰, 뭐랄까 때로는 비합리적인 접근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마케팅의 힘에 대한 부분이요. 이게 그냥 뭐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에디슨이라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발명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대중을 설득하는 마케팅의 대가였다. 이런 관점이 신선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산업혁명도 단순히 기술 발전만으로는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물건을 사람들이 저거 갖고 싶다 하게 만드는 그런 마케팅 혁명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설득의 과정이네요, 정말. 네, 그 디어드리 매클루그스키라는 경제학자를 인용하는데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 거의 30에서 40%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바로 이 설득, 스윗토크에 해당한다고 하니까요. 생각보다 엄청나죠. 와, 30에서 40%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근데 이게 사회 문제, 예를 들어 주택 문제 같은 데도 적용될 수 있다고요? 네, 그 점도 흥미로운데요. 집을 팔 생각은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 내놓는 건 좀 꺼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거의 4대1 비율로요. 그냥 내놓기 좀 부담스러운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 방식을 좀 바꿔보는 거죠. ostrich.co.uk라는 것처럼 약간 비공개적으로 잠재 판매자랑 구매자를 연결해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심리적 접근으로도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장벽을 낮춰주는 거네요. 네, 이런 접근이 결국엔 데이터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데이터 물론 중요하죠. 근데 특히 과거 데이터에만 너무 의존하면 미래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찰 수사 비유가 딱 와닿던데요. 네. 초기에는 확실한 증거, 즉 데이터는 없어도 그냥 왠지 저 흰색 벤이 수상한데? 같은 그런 직관적인 단서가 오히려 방향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증거 단계랑 수사 방향 잡는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그렇죠. 타이타닉 비유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그 빙산. 수많은 데이터보다 그 외침 하나가 중요했다는 거. 네. 빙산이다. 이 한마디. 그 순간의 정보가 모든 항해 데이터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실 비즈니스에서는 그 빙산 외침 같은 걸 데이터 없이 어떻게 알아채죠? 그게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서덜랜드는 확신에 차서 틀리는 것보다는 아마도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데이터로 완벽하게 증명하려 들기보다는 불확실성을 좀 받아들이고 때로는 직관을 믿어보자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리버스 벤치마킹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경쟁사 따라하기 바쁜 게 아니라 오히려 경쟁사가 잘 못하거나 아예 신경 안 쓰는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그 뉴욕 레스토랑 11 메디슨 파크 사례가 딱 그거죠. 네. 다른 최고급 식당들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던 커피나 맥주 퀄리티를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완전히 차별화했다는 거잖아요. 위에 기다라 아이디어였다고 하고요. 와, 정말 의외의 지점이네요. 커피랑 맥주라니. 그렇죠. 소비자는 사실 그런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탁월한 경험을 하면 훨씬 강하게 기억하거든요. 모든 걸 그냥 평범하게 잘하는 것보다 가끔은 이런 의외의 한 방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놀라움이란 게 원래 강력하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런 의외성, 직관의 힘이 명성, 그러니까 페임에 대한 이야기로도 연결되던데요. 명성이 단순히 유명세를 넘어서 행운의 승수 역할을 한다. 이건 무슨 뜻이죠, 약간? 운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건가요? 네, 약간 그런 뉘앙스죠. 유명해지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좋은 기회들에 노출될 확률 자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롤스로이스 CEO한테는 누구나 전화를 받아주려 하고 10대들이 파티에 가는 것도 혹시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 때문이라는 거죠. 가능성의 문이 더 많이 열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일에 ROI 따지고 왜 성공했는지 원인 분석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우연한 행운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그 AO.com 창업자가 배송할 때 고민형 나눠준 거요. 그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정확해요. 당장 이걸로 매출이 얼마나 오를까 이런 계산보다는 이거 그냥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하고 실행한 거죠.
저라도 고민형 받으면 기분 좋아서 그 회사 기억할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하지만 강력하죠. 그리고 또 하나 AI 시대에 대한 얘기도 있었잖아요. 결과만 빨리 얻으려는 경향? 제러미 불모어의 대학 에세이 비유처럼 어쩌면 결과물 자체보다 광고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얻는 통찰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정에서 얻는 통찰이요. 예를 들면 우리 사업의 진짜 본질이 뭐지? 우리가 고객에게 주는 진짜 가치는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만 쫓다 보면 그런 걸 놓치기 쉽겠네요. 네. 오늘 로리 서덜랜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효율이나 데이터에만 매몰되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심리, 직관, 의외성, 과정의 가치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비즈니스 성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걸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분위기 속에서는요, 오히려 불확실성을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 보여요. 로저 마틴이 말한 것처럼 비즈니스를 약간 확률 게임으로 보는 거죠. 과학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렇죠. 진짜 현상을 깊이 탐구하고 때로는 설명 안 되는 직관을 믿는 용기, 그런 게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생각에도 어떤 작은 놀라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계신 분야에서 모두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어쩌면 그게 가장 비효율적인 관행일 수도 있는 것 혹시 없을까요? 그리고 그걸 서더랜드 방식으로 리버스 벤치마킹 해본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